몸은 외부에서 들어온 이물질과 몸의 세포를 명백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온 이물질을 몸 밖으로 제거하기 위한 이 과정이 작동되거든요. 면역 체계로 이것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외부에서 들어온 이물질이 혈액에 들어간다면요, 혈액을 타고 온몸에 빠르게 퍼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으니까 신속하게 이것을 제거해야 할 겁니다. 이런 물질은 변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인체와 전혀 상관이 없는 단백질, 이런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물질과 자기의 정상세포를 우리 면역 시스템이 구분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상세포를 면역체계가 공격하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때때로 이렇게 면역체계가 혼란을 일으키는 일 때문에 생기는 질병을 자가 면역 질환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번 시간에는 자가 면역 질환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영상을 집중해서 보세요. 자가 면역 질환의 정확한 원인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남성보다 여성이 2배가량 확률이 높다고 그러고요. 질병에 따라 인종적인 차이도 나타나 있다. 그렇게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은 암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만성염증은 암의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자가 면역 질환의 전형적인 증상 중 하나가 염증입니다. 염증은 손상된 조직을 치유하는 정상적인 반응인데 자가 면역 반응은 만성 염증 조건이 림프 증식성 악성 종양과 다른 암 유형을 동반합니다. 일부 증거는 자가 면역 또는 만성 염증성 질환에 사용되는 특정 면역 조절 치료가 암 위험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데 암 발병과 연관성은 더 연구가 필요합니다만 자가 면역 질환이 있는 환자는 근본적인 면역 체계 또는 치료의 조절 장애로 인해 암 위험이 증가합니다. 자가 면역 질환의 면역 장애는 암 형성 중요 메커니즘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폐암 위험은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 류마티스 관절염, 크론병, 건선 등과 관련이 있습니다. 암 환자의 10에서 30%가 자가 면역 질환을 앓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면역 체크포인트 억제제와 같은 면역 요법 약물은 면역 체계의 브레이크를 해제하여 면역 세포가 종양 세포를 탐지하고 공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데 일부 환자의 경우 면역 요법은 면역 체계가 자가 면역 질환을 부를 수 있습니다. 면역 체계가 신체의 건강한 조직 일부를 이물질로 인식해 공격할 수 있도록 자가 면역 질환을 불러올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 그림을 한번 볼까요? 여기 이제 염증인데, 염증은 자가 면역 질환 이런 것을 불러올 수 있고요. 암을 불러올 수 있다. 양쪽에 모두 관련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자가 면역 질환이 암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이렇게. 또한 암의 면역 요법의 부작용으로 자가 면역 질환을 이렇게 불러올 수도 있다.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100가지가 넘는 자가 면역 질환이 있는데 거의 모든 자가 면역 질환은 수명을 단축시킵니다. 가장 일반적인 자가 면역 질환에 대해서 정리해 볼까요? 여기 보시면 당뇨병, 류마티스 관절염, 건선, 루푸스, 다발성 경화증, 염증성 장질환, 에디슨병, 그레이브스병, 쇼그렌 증후군, 하시모토 갑상선염, 중증 근무력증, 자가면역 혈관염, 악성 빈혈, 셀리악병. 중요한 것만 몇 가지 나열했는데도 이렇게 많습니다. 자, 여기 그림에서 보면은요, 자가면역 질환에 대해서 뇌에서 나올 수 있고요. 혈액에서도 나올 수 있고 GI 트랙트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장관을 얘기합니다. 위, 소장, 대장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그런 장관을 GI 트랙트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크론병 같은 거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그리고 요거는 신경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폐 그리고 피부 이건 이제 근육에 대해서 그리고 뼈에 대해서 그러면 여러분들 딱 생각나는 게 류마티스 관절염 뭐 이런 거죠. 그리고 갑상선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자가 면역 질환이 등장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선 당뇨병과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다루기로 합니다. 당뇨병은 높은 혈당 수치가 지속되는 대사질환군입니다. 혈당이 높으면 혈관이 손상되는데 이를 방치하면 다양한 합병증하고 연결되죠. 당뇨병은 인슐린 저항으로 비롯되는 특징적인 대사 이상을 수반합니다. 물론 제1형 당뇨병은 췌장에서 랑게르한섬의 베타세포가 손상되어 인슐린 생산이 안 되는 문제로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흔히 소아당뇨병 이렇게도 부르거든요. 이보다는 당뇨병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제2형 당뇨병, 요게 문제가 될 겁니다. 여기에서는 바로 연결되는 게 인슐린 저항을 불러오는 경우가 주로 문제가 될 텐데, 인슐린 저항은 식생활 개선과 운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극복 가능하다는 점, 이거를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그래프를 한번 보실까요? 이 그래프를 보면 요거는 1958년에서 2015년까지 미국의 당뇨병 진단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뇨병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잖아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주로 관절에 영향을 미치는 장기적인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손목과 손이 관련되며 관절 내벽에 영향을 미쳐 뼈 침식 및 관절 변형을 초래할 수 있는 부종을 유발하고 통증이 수반됩니다. 이런 분들은 환경 독소가 상당히 높은 수준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디톡스가 중요합니다. 가공식품은 가능한 한 피해야 합니다. 또한 나쁜 탄수화물을 좋은 탄수화물로 대체하는 방향으로 식생활을 개선하고 꾸준하게 운동, 이거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사진은 류마티스로 관절이 이렇게 변형돼서 구부러지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가면역 질환은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나 유전적 요인이야 물려받은 것이니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죠. 하지만 환경적 요인은 우리 자신의 대응 여부에 따라 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으므로 환경적 요인에 주력하기로 할까요? 독성 및 화학 물질, 이건 이제 환경 독소 이렇게 부르죠. 이런 거 하고 식이 성분, 장내 세균 이상 및 감염. 장내 세균은 유익균과 유해균이 있는데 그 균형이 무너지면 문제가 생긴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현재 유전적 요인은 모든 자가 면역 질환의 30% 이렇게 해당되고요. 70%는 환경적 요인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림은 다양한 외부 독소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기에 BPA, 이게 눈에 띄네요. 환경 독소 영향을 생각해 보면 BPA와 수은이 먼저 떠오르네요. BPA는 내분비 교란 물질, 그러면 BPA, 그리고 앞에서 소개한 바가 있지만 프탈레이트,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은 제노에스트로겐 이렇게 불러가지고 에스트로겐을 흉내내는 물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BPA는 루푸스, 류마티스 관절염과 같은 자가 면역 질환의 잠재적 연결고리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BPA와 프탈레이트 같은 환경 독소를 피하는 것이 생활화하는 것,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네요. 여기 사진 배경에 보면은 우리 지구가 플라스틱 행성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죠. 냉소적인 그런 느낌인데, 또한 수은은 치과용 아말감, 특정 백신, 직업적 노출, 대기 오염 및 해산물을 통해 접하게 됩니다. 수은은 오랫동안 신경 독소 이렇게 인식되어 왔는데, 최근 동물 모델에 대한 연구는 수은을 면역 독소로서 자가면역 질환을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직업적 수은 노출과 루푸스 사이의 연관성이 입증된 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그림은 아기를 가진 이 여성이 다양한 수은에 노출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네요. 자가면역 질환에서 유전적인 요인, 이거야 뭐 어차피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는 것이니까 어쩔 수 없겠죠. 그런데 환경적 요인은 우리가 충분히 대응할 수 있겠습니다. 환경 독소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몸 밖으로 배출하거나, 아니면은 환경 독소가 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일상적으로 차단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겠거든요. 자가 면역 질환 중에서 유전적 요인은 30% 정도라고 하고요.
환경적 요인이 70%에 이른다고 하니까 환경적 요인을 잘 관리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건강과 관련한 유익한 정보, 좋은 정보, 과학적으로 검증된 정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영상에서 다루기를 원하는 아이디어나 의견 이런 게 있으면은 댓글 같은 데 남겨주시거나 커뮤니티 이런 데에 남겨주시면 최대한 자료조사를 통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구독자 여러분 다시 만나게 될 때는요, 더욱더 건강해지시고 더욱더 행복해지시기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을 기약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